전남적 시민사회와 행정정치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 보호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 유치에 나섰습니다.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티로폼을 바다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초강력 태풍인 흰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이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골프장이 농업용 저수지물을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건축물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사실상 유령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전남과 전북, 충남적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갯벌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조성할 예정인데 세 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 한국의 갯벌은 2천여 종이 넘는 동식물과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으며 철새 이동로의 중간 기착지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성이 인정되면서 지난해 7월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전북 고창, 충남 서천 등 서남해안 4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의 갯벌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물 다양성 핫스팟, 다시 말해서 그 생물 다양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20억 원을 들여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 등 3개 광역단체가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다도해형 갯벌로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갯벌 지지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도 11만 6천 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 유치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 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여타 지방정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5개 지자체 중에 85%가 신안이어서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에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세계자연유산 보존본부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티로폼을 바다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행정선과 어선이 계류돼 있는 신안군의 한 부잔교. 선박 접안 과정에서의 충격을 막아주는 완충제, 팬더가 설치돼 있습니다. 통상 선박 계류시설 팬더의 소재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로폼입니다. 신안군은 자체 예산으로 관공선 부두의 팬더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14개 섬의 부잔교 226곳의 완충제를 모두 친환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선박이 접안하다 보면은 어선의 충격도 좀 가고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소재 팬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표는 교체 비용으로 국비와 지방비 70%가 지원되지만 기본 단가가 스티로폼 부표보다 너댓 배 비싸 어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 해남군이 지난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더 낮췄고 올해는 무안군도 합류했습니다. 어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고요. 군에서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10% 더 해가지고 해주니까 어민들이 부담이 많이 덜 되니까 인증부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전남의 바다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 5,440만 개 가운데 올해까지 누적 1,593만 개, 전체의 30%가량이 친환경 소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초강력 태풍인 흰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지 선제 점검과 태풍 진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수수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이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 남쪽 먼 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방역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철새 도래기에 앞서 이달 말까지 다고리 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보완 조치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조치와 소독 시설 등에 대한 농가 지원도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목포시에 사전 승인 없이 목포 백년로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목포시가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목포시는 중흥건설이 이미 착공한 공사를 중단시키는 한편 야간 공사 등의 계획 대신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과 공사 구간 교통 처리 계획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흥건설은 준공 처리를 앞둔 목포 주상 복합 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한 재포장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간부가 술에 취해 식당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건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는 어젯밤 9시쯤 목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해당 간부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목포 등 전남 지역에 안전 관련 업무 목적에 출장을 왔으며 음주 과정에서 동석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양천 인근에서 어린 전어 수만 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집단 폐사 발생 구역이 영산강 하구뚝 인근 해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폐사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낙동강 하구 생태계가 해수 유통을 통해 회복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영산강 하구뚝 개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사에 쓸 물이 골프장에 팔리고 있다는 뉴스 오늘도 이어갑니다. 골프장에 농업용 저수지물을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사실상 유령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공사, 해남군, 골프장 모두에게 손해가 없는 시설이어서 10년이 넘도록 건축물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파인비치 골프장이 잔디밭에 뿌리는 물은 해남 신덕저수지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신덕저수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부에는 저수지에서 물을 뿜어올리는 장비들이 설치됐습니다. 과거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농업용수를 끌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양수장을 설치한 겁니다. 이 양수장을 통해서 물이 골프장으로 공급됩니다. 1년에 집계된 사용량만 해도 수만 톤입니다. 딱히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토지로 저희들은 이제 임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수장은 사실상 유령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로 7m, 세로 4m, 높이 2m. 조립식 패널 구조의 파인비치 소유 양수장 건물은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 하지만 건축물 대장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돼 있는 건지 한번 봐볼게요. 근데 도로라 저희 쪽에 아직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유령 건축물이지만 파인비치 소유의 양수장은 골프장과 해남군, 농어촌공사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설입니다. 해남군 소유의 화봉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게 됐던 지난 6월. 해남군은 신덕저수지에서 2만 4천 톤의 물을 화봉저수지로 끌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파인비치 소유의 사설 양수장이 물길이 됐습니다. 민간 양수장이 돼가지고 관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해서 그쪽으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농어촌공사는 파인비치 양수장이 설치된 저수지 땅 임대료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1년에 20만 원가량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에 민간 기업인 골프장에 이른바 빨대가 꽂힌 형국입니다.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시는 분이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농어촌공사의 말에 농민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물이 농작물이 아닌 골프장에 공급되고 있는 문제를 취재해온 양정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농업용 저수지물은 말 그대로 농업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골프장에 이 농업용수가 공급된 건가요? 네, 이 농어촌 정비법 때문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저수지물을 목적과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평년 대비해서 60% 이상일 경우에 농업 외의 목적으로 용수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농업용수를 팔고 있는데요. 지금 비단 골프장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팔리고 있고 또 이외에 생활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팔리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 동안 골프장에 판 금액이 14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살펴보면 법적으로 물이 여유로울 때는 농업 이외 분야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게 얻어진 수익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년 가까운 시간에 1,000만 톤의 물을 팔았단 말이죠. 네. 근데 14억 원이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살펴보면 또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골프장에 팔린 농업용수 평균 가격이 119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가격을 살펴보면요. 올해 전국 평균이 7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상수도의 요금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게 농업용수가 팔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어촌공사 설명대로 수익을 농업시설에 재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 물값을 비싸게 매길수록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북에서는 톤당 200원에 판매되던 이 농업용수가 지금은 전남에서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도 모호하고 계산식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튼 헐값에 이 농업용수가 팔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기준도 처리 방식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올해와 같은 가뭄 상황에서 이 뉴스를 지켜본 농민들 입장에는 참 허탈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현장에서 참 한숨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저수지를 가까이 두고도 농지가 말라가는 것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 심정은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전에는 농민들과 이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골프장에 물을 공급할 때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농업용수가 말라버리거나 또 이 말라버린 농지들을 봤을 때 농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농업 저수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부산시와 함께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부산시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부산시는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서로 지지하고 상호 홍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COP33은 2028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세계 최대 환경 분야 국제 행사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동료 의원의 민원성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엄중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가 지방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시점과 내용이 부적절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라고 시의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목포시 의원 2명은 동료 의원의 딸이 목포시립국악원 원감에 위촉되지 않은 뒤에 목포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빈축을 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5분쯤 목포시 상동 장미의 거리 인근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상가 건물 내 미용실과 음식점 등 4개 동을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자매 도시 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 연운항시와 온라인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목포시와 중국 연운항시는 협정서를 통해 민간단체와 상공계 인사들의 상호 교류, 문화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 관광자원 개발 등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전남 10개 시군의회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평과 완도 등 4개 의회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장흥과 강진 등 3곳은 매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남과 순천 등 3곳은 내용 없이 결산검사 사실만을 알렸습니다.